매거진 동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22대 국회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뭐 최근에 있었던 현안부터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그 하버드에서 유학하셨잖아요. 네. 미국 대선이 11월에 좀 치러질 예정인데 이 트럼프 이 공화당 후보 이 총격 피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습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피습 이후에 보여준 트럼프 후보의 뭐랄까 이 당찬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감을 주고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기는 한편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를 보고요. 네.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아는 분들, 유명한 분들 중에도 피습, 그래서 뭐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레이건 대통령도 피습당했죠. 피습당했죠. 총맞았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도자에게 위기라는 거는 항상 발생해야 돼.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근데 네. 그때 딱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보면 놀라지만요. 사실 10년 전쯤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커터칼 피습을 당한 다음에도 네. 처음 했던 말이 대전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끄는 조직에 있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를 네. 선명하게 드러내는 한 단어였죠. 네. 근데 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그분의 정책적 행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을 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심어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그 11월 미 대선에 이번 트럼프 피습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상대적으로 최근에 네. 뭐 횡설수설하고 아니면 건강이 이상하다고 의심받는 정황에 대비해서 너무 선명한 대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여야 의원 저희 5명이 그 방미단을 꾸려가지고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가지고 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저희가 참관하고 또 교류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야 이거 이러다가 그 일정이 취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싸고 후보 교체 요구가 지금 미국 민주당 내에서 있는 모양이에요. 뭐 그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부통령 후보를 국정 경험이 있는 오바마를 지명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데 미국 민주당의 어떤 그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편법으로 비춰질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후보를 왜 지금 왜냐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럴 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선 제도를 보시면요. 우리가 뭐 슈퍼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팩 이런 거 하는데 그 선거 자금 모아놓은 것을 바이든을 위해서 모아놓은 것을 다른 후보를 위해 쓰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거 자금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근데 우리로 치면 뭐 법정 선거 비용이 어차피 선거 땅 하는 순간 나오니까 괜찮지만 미국은 수천억 조 단위를 미리 다 모금해 놨거든요. 네.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이 만약에 바이든 지지였다 그러면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니까 당장 자금력에서 현장에 뒤처지고 미국은 미디어 선거 특히 TV 광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영향을 많이 주는데 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하나만 하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바이든 세우고 건강 이상이 생기면은 물러나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형태로 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편법이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모양새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오바마가 대신 TV 토론 나가줄 수 있나요? 트럼프랑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민주당에서의 큰 고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그 미 대선 결과가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한번 상징되는 것이 결국에는 과거의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재조용하려고 하겠죠. 네. 예,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거다. 네.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 또 나올 테고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상당수를 또 역할 재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네. 핵심 자산을 빼가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이제 선거 추이를 보면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입장이나 푸틴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도 그런 게 필요하고 하나의 또 트럼프 아까 개인에게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겠죠. 네. 예를 트럼프라 그러면은 한국의 오히려 군비 확장이라든지 자위적 군사력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 예.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호주와 미국과 영국 간의 오커스 협의체에 저희가 필러 2라는 형태로 필러 네. 1이 이제 잠수함이고 필러 2는 다른 영역이지만은 네.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요격 미사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느냐. 자망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국민들께 보시면요. 네. 북한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SLBM 능력을 갖추고 거기에 핵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 사드나 아니면 패트리어트 같은 미사일 포대는 대부분 지향성입니다. 네. 레이더를 예를 들어 북쪽을 보고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쪽을 보고 배치하고 있는 게 날아온 탄도를 레이더를 보고 쏴서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장기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고 SLBM을 갖게 되면은 남해안에 내려와서 뭐 거제, 통영 이런 데서 쏴버리면은 우리 레이더는 앞쪽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날아오면 대응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걸 이중 상중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기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으로 북한에 근접해가지고 북한 잠수함이 드나드는 걸 감시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보면 초계기도 새로 샀잖아요. 네. 초계 활동도 계속 꾸준히 이제 동해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작 우리가 만약에 북한 잠수함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남해에서 요격할 수 있는 네. 그런 장기 작전이 가능한 잠수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핵 미사일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방어용으로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북핵과 미사일의 어떠한 경우수도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원래 핵이라는 것이 미사일이 터졌을 때 가장 위력이 큰 거는 상공에서 고공 폭발하는 그 핵이거든요. 네. 장애물이 없으니까 쫙 이렇게 뻗치는 건데 예를 누가 뭐 컨테이너 핵을 싣고 한다. 이건 터뜨려도 사실 콘크리트 빌딩에서는 크게 위력이 반감되는데 네. 그런 어떤 미사일 투발체에 의한 걸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오는 거는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그리고 LSM 이런 거로 막아야 되는 거 옆이나 뒤에서 오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저희가 잠수함 단계에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서해로나 이런 데는 침투하는 거는 우리가 그 얕기 때문에 위성이나 이런 걸 초계나 이런 걸 강화하면은 잡을 수 있는데 동해로 해서 남해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심각하게 잡아내야 되는 거죠, 저희가.